지난해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반지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덮쳤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기상이변도 불평등한 재난이 되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권태훈 팀장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아동 주거 빈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에 주거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동 가구 중에서 약 14만 가구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주거 취약인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이 아동은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까요? 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생활의 불편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에게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아동들이 생활할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가족들하고 좀 과밀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공간을 좀 나눠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채광이나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아토피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수면에 대한 어려움, 또 호흡기 질환 같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같은 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업에 대한 욕구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업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니까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학교 생활에까지 미쳐서 이제 교육 관계도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기는 한데 특히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이 그 비주택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정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폭염이 왔을 때 그 표면 온도가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동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더운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반지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집중호우라던가 폭우라던가 또 겨울에 폭설 같은 재난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안전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름과 겨울에 그런 그 불안감이 계속 조성될 수 있는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작년에 집중 호우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입은 61명의 아동에게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주로 이제 주거지가 침수가 되어서 침수된 후에 이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접수된 사례 중에서 어떤 이 주거 취약 아동 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어려움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제도나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용할 수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LH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그리고 광역시는 9천만 원, 그 다른 지역은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데, 이 비용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은 충분하지만 어떤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면적이 작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도는 있지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더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까요? 네, 일단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지하 침수 대책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고, 또 LH 전세지원금도 좀 시장에 맞는 현실화된 그런 그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장 주거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완벽하게 구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아동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스템이 마련이 되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동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동을 위한 주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실행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주거빈곤 실태 조사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잖아요. 그걸 할 때 병행해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심각성이 인지가 되고 그런 심각성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마련이 되고 지원이 될지에 대한 것들, 정책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